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총괄팀장 홍정의입니다. 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는 과기 분야 연구개발사업 중점 추진 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연구개발사업 분야별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설명회 입장 시 배부해드린 인쇄물의 QR코드를 활용하여 현장 질의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발표 말미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성심성의껏 해당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윤경숙 과장님께서 2026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2026년도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저희 담당 사무관께서 저희 과학기술 분야 과기정통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부분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 추진 방향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사업 분야별 세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내외 환경 변화부터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은 우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 잠재 경쟁률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에도 사실 굉장한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실 우리 R&D를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이었습니다. 근데 2027년, 2030년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이공계 석박사생들의 수 자체가 감소한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AI가 확산되는 그런 영향이 클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탄소 중립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과학기술 패러다임은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여러 국가들에서 과학기술과 AI를 결합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관 협업도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이 기업과 정부가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두 가지 큰 특징 그리고 집중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AI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과학기술 연구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또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러한 AI 기반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어떤 미션을 설정하고 이 미션을 해결하는 그런 R&D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우리나라는 그럼 2026년도에 과기정통부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작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출범과 함께 저희가 17년 만에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부활을 했고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도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예산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입니다. 이거는 정부 전체를 합친 규모이고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몇 년 전에 R&D 예산 삭감이라는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규모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초연구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기초연구 부분이
확대가 되는 것과 함께 풀뿌리 기본 연구도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출연연에서는 PBS라는 그런 그 오랫동안 그 출연연의 성장에 어떤 걸림돌이 되어왔던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국정과제로 설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예타 제도도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이 계속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 그 새 정부 출범이 된 지 한 6개월 만에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26년도에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할 R&D 투자를 과기정통부에서 대폭 확대를 하는데요. 저희가 조금 그래프로 분석을 해보자면 기초연구에 2.8조 원, 그리고 원천기술에는 바이오나 양자,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리고 미래에너지 이런 분야들 에 대한 그런 기술 개발입니다. 이것이 2.4조 원, 그리고 인력 양성, 기반 조성, 그러니까 인프라 확충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기술 사업화 이런 부분에 각각 투자가 되고 있고 작년보다 이 규모가 전체가 지금 저희가 6.4조 원이 되는데 이 6.4조 원은 앞으로 나갈 그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될 과제들의 규모입니다. 사업의 규모이고요.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뭐 정보통신 R&D라던가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출연연이나 과기원의 그 기관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총 합치게 되면 과기정통부에서 쓰는 예산은 11.9조 원, 12조 원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저희가 한 25% 넘게 증액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2026년도에 R&D를 추진할 방향은 저희가 이제 R&D 예산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이제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늘어난 부분들을 좀 더 잘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좀 더 정부 R&D다운 정부 R&D, 그런 R&D의 베이직을, 그러니까 기초로 근본을 좀 더 저희가 잘 지키는 그런 R&D가 되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점 투자될 3대 분야를 보시면 도전적 혁신적 R&D로 미래 전략 기술을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R&D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뭐 기초 연구라든가 인재 양성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그 성과들이 그리고 사업이 지역과 산업 글로벌로 확산되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투자가 돼서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될 것이고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R&D 투자의 확대와 함께 사실 저희가 좀 더 정부 R&D답게 추진을 하려면은 R&D 관리 체계 혁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올해 그 데이터 기반의 R&D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매년 그리고 과제마다 연구자들께서 사실 사업 과제 뭐 기획도 하시고 그다음에 과제 제안서도 내시고 그거에 따른 평가 자료도 있고요. 성과 자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축적되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 사실은 매번 비슷한 자료를 또 연구자들께서 또 연구관리기관에서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DB로 잘 확보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이것을 R&D 기획이라던가 정책 수립에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과제별로 데이터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을 수립을 해서 그리고 이것들이 잘 이행되는지도 점검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잘 축적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력이 투입되어서 뭔가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R&D 관리가 AI 기반으로 변환되는 것도 전환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D 기획평가 관리 혁신 부분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계속 정부 R&D는 민간에서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실패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다.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실한 과정을 겪었지만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 창출을 돕는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평가가 될 수 있게끔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글로벌 평가도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관리 유연성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불필요한 그런 행정 부담은 과감하게 덜어내고 개방성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성과 관리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R&D 전반에 걸쳐서 국민 참여도 확대하고, 사실 연구자분들께서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 국민들께 그런 부분이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다면은 국내외 판로도 개척하고, 그리고 수요 기업과 매칭을 통해서 이것들이 사업화되는 부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연구 윤리 부분입니다. 저희가 R&D가 많이 늘어난 만큼 이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재점검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좀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그 AI를 가지고 도구로 활용하는 연구를 넘어서서 AI가 연구 동료가 되는 그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걸맞은 AI 연구 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그리고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조금 지적된 특수관계자, 그러니까 연구 책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수님 부부들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아예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연구 안보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침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연구자분들께 전달드리는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의 정책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고 사업 분야별 세부 내용을 사무관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경숙 과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정책과 염동수 사무관님께서 2026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분야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구개발정책과의 염동수 사무관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분야별 세부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업 분야는 크게 기초연구, 그리고 원천기술 개발, 과학기술 AI, 인력 양성, 기반 조성, 지역 사업화, 사회문제 해결, 국제협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초연구 분야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기본 연구를 복원하고 장기 지속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진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신진, 경력단절 연구자 등 연구 기반 형성 단계 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본 연구 2,000개 과제를 신설하여 대학 전임교원 및 연구소의 연구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연구 기간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에 1에서 3년간 지원했던 단기 중심의 과제에서 3에서 5년간 장기 중심의 과제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연구기간 보장 및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 분함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의 연구비 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등 선행 연구의 심화 확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자 성장 지원 확대와 기초연구 지원 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국외 포닥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세종과학 펠로우십 복귀 유치 트랙을 신설하겠습니다. 리더급 연구자 지원 확대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집단 연구 지원을 위해서 선도연구센터 단계 상향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연구소 지역 트랙을 신설하겠습니다. 지원 체계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연령과 경력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체계를 탈피해서 연구의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부 트랙에 대해서는 평가 단계를 축소하고 연구 계획서를 간소화하는 등 평가 시스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기초연구 분야 R&D 예산은 과학기정통부에서 2조 8천억 원 지원할 계획이고요. 개인 기초 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좀 트랙이 복잡한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표 하단에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대학 이공계 분야 교원, 뭐 전임 비전임 교원분들은 뭐 리더 연구와 핵심 연구 유형 A, B, C에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거나 만 39세 이하 연구자 중 국내 대학 이공 분야 전임 교원이 아닌 자, 뭐 이렇게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세종과학 펠로우십 지원하실 수 있고요. 네, 뭐 신진 연구, 핵심 연구, 리더 연구 각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부 내용은 장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집단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선도연구센터를 통해서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 집단 발굴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핵심 연구 분야를 육성하겠습니다. 네, 기초연구실, 국가연구소 이런 사업들이 되겠고요. 네, 이것도 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구 기반 구축 사업은 해외 대형 연구 장비 활용 및 연구 정보 제공을 통해서 글로벌 공동 연구 및 기초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각 세부 사업과 내역 사업에 대해서 추진 일정을 이렇게 장표로 정리하였는데요. 뒤 페이지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첨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천 기술 개발 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분야는 미래 유망 원천 기술 확보하고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바이오 혁신 연구 거점을 조성하고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AI 바이오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시장 태동기인 영노화, 뇌과학 등 유망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의료기기 개발, 신약 타겟 발굴 등 바이오 의료 산업 육성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바이오 스테이션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지원하고 정밀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합성생물학 전 과정 실험 및 제조 공정을 지원하는 바이오 파운드리도 설계 및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원천 기술 개발 바이오 분야의 사업들이고요. 앞으로 이제 사업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해보니까 신규 과제를 뽑는 거 위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26년 4,400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94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신약, 줄기세포 등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 의료 분야 핵심 원천 기술 확보 및 실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가 신약 개발 사업입니다. 국가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26년 515억 원을 지원하고 102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합니다. 범부처 재생의료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재생의료 분야의 핵심 기초 원천 기술의 발굴, 확보를 통해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 및 치료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6년 253억 원 22개 신규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치매의 원인 규명, 조기 예측 진단 및 예방 치료 기술 개발을 통해 치매 질환을 극복하고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26년 97억 5개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네, 한의 디지털 융합기술 개발 사업은 26년 9억 원 지원됩니다.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26년 19억 원 1개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유전자 편집, 제어, 복원 기반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26년 90억 원을 지원합니다.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제약사 등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연합학습이 가능한 모델 플랫폼을 개발해서 신약 개발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체계 구축 및 문제 해결형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6년 45억 원 5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합성생물학 기술 개발 사업은 26년 189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인공 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26년 35억 원을 지원합니다.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은 26년 2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AI 네이티브 첨단 바이오 자율 실험실 사업입니다. 26년 신규로 추진되고 AI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AI, 로보틱스 기반의 워크플로우 등 자율 실험실 원천 기술 개발 및 자동화 고속화 표준화가 가능한 첨단 바이오 분야 자율 실험실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개 신규 과제 선정 계획이 있습니다. 생체 노화 리프로그래밍 원천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고도 노화의 정량 지표 확립 및 조직, 장기별 다차원 노화 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75억 원 7개 신규 과제가 지원됩니다. 다음으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보건안보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약 200억 원이며 106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임무중심 감염병 연구 다벼처 협력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간 백신 치료제 공동 연구 및 국가 통합 라이브러리 구축, 공동 연구 인프라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며 6억 원 가량의 1개 신규 과제 선정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첨단 신약 타겟 발굴, 검증 및 기반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핵심 타겟 발굴 및 검증 지원과 이를 위한 디지털 융합, 신약 핵심 기술 개발, 신규 모달리티 핵심 기술 개발, 첨단 신약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신규로 추진되며 36억 원가량 18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치매 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치매 분야 핵심 기술의 단절 없는 육성을 통해 기전 규명, 예측, 진단, 예방, 치료, 전주기에 대한 치매 극복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신규로 16억 원가량이 지원되고 7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AI 바이오 혁신연구 거점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산학연병원이 협력하는 AI 바이오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바이오 분야의 통합 인프라 구축과 융합 인재 양성, 신뢰 기반 바이오 데이터 개념 개방 활용 생태계 구축을 통한 연구 개발과 자율 협력 개방 혁신 집적형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신규로 추진되며 102억 원 신규 1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전자 세포 선도화 전략 설계 및 정책 연구 사업은 정책 연구성 사업으로 26년 1억 원 1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은 26년 487억 원이 지원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차세대 치료 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50억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올해 421억 원 지원해서 한국인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디지털 AI 세포 구축 사업은 디지털 AI 세포를 구축해서 신약 개발에 적용함으로써 신약 개발 전주기의 특성을 반영한 고품질의 신약 초기 물질을 발굴하여 임상시험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37억 원 1개 신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추진 일정은 이 장표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양자 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분야는 기술 주권 강화 및 국내 양자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큐비트 초전도 양자 컴퓨터 개발을 완료하고 1000큐비트 초전도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자 AI 융합을 통해 난제 해결 연구를 지원하고 양자 컴퓨터 자체 운영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양자 핵심 소부장 5대 품목을 에 대해서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국가 퀀텀칩 제조 역량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네, 양자기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26년에 190억 원가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재 혁신 양자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해 올해 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자과학 플래그십 프로젝트 양자 컴퓨팅 개발을 위해 올해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자 과학기술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대학 지원을 위해 26년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국가 양자팹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국가 퀀텀칩 제조 역량 확보를 통해 글로벌 양자기술 분야 공급망 진입과 글로벌 선도 제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 118억 원 신규 과제 1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은 양자 과학기술 분야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양자기술 연구 역량을 배양하고 기초 원천 연구를 넘어 양자 산업화 기반 마련을 도모하는 등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32억 원을 지원하고 13개의 신규 과제 선정 계획이 있습니다. 네, 양자 분야 사업 추진 일정은 이 장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분야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의 초격차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는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민간 수요에 기반해서 미래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초실감, 프리폼, 융복합, 디스플레이 등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분야는 미래 혁신 선도형 2차 전지 및 주유형 알루미늄 공기전지 원천 기술 개발, 신규 추진 등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분야의 주요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은 26년 236억 원을 지원하고 기존 반도체 기술 한계를 극복하는 초저전력, 고성능의 미래 반도체 신소자, 핵심 원천 기술 및 집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6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신개념 프로세싱 인 메모리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기술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64억 원 5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반도체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688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92억 원을 지원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분야 원천 기술 국제 협력 개발 사업은 26년 116억 원을 지원합니다. 반도체 첨단 세라믹 소재 부품 공정 혁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세라믹 소재, 부품, 공정 혁신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소재 부품 국산화 및 기술 자립화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고 32억 원 5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광기반 연산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선형, 비선형 광 프로세서 핵심 기술과 기술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광 기반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 신규로 46억 원가량 8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융복합 프리폼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유연 디스플레이가 인간에 밀접하게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터치 기반 UI UX를 혁신할 센서 융복합 디스플레이 미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7억 원 2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에 대응한 가혹 환경 극복 자동차 반도체 핵심 IP 원천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의 원천 기술의 국산화 및 산학연의 밀접한 연계를 통한 수연계성 높은 차세대 핵심 반도체의 기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25억 원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온 초전도 자석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고온 초전도 자석의 실용화를 위해 제조, 설계, 기반 기술 고도화하고 바이오 의료, 핵융합, 모빌리티, 입자 가속기 등 다양한 응용 분야와 연계한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0억 6개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한계 돌파형 4대 차세대 2차 전지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95억 원을 지원합니다. 리튬 메탈 음극의 범용적 활용을 위한 모듈형 LEA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충방전 개시형 2차 전지에서 리튬 메탈 음극의 범용적 활용을 위한 리튬 일렉트로이드 어셈블리 전극 모듈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6년 112억 원 신규 과제 3개 선정 계획이 있습니다. 자원 순환형 초고에너지 밀도 주유형 알루미늄 공기전지 사업입니다. 재활용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2000Wh/kg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고 기계적 교체 방식이 아닌 고속 주유를 통해 충전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26년 신규 사업입니다. 40억 원 6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미래혁신 선도형 2차 전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전동화, 무선화가 핵심인 미래 산업의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개념 전지 소재 시스템 기술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2차 전지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6년 50억 원 신규 4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사업 추진 일정은 이 장표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노 소재 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R&D를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 및 글로벌 공급망 이슈 대응을 위한 첨단 미래 소재 발굴 및 나노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물성을 지닌 미래 신소재 개발 지원, 극한 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 연구 실증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기반 소재 연구 지원 및 고품질 소재 연구 데이터 활용 플랫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나노 소재 기술 개발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창출과 주력 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글로벌 수준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기관 확충 및 우수성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300억 원이 지원되고 74개의 신규 과제 선정 계획이 있습니다. 극한 소재 실증 연구 기반 조성 사업은 26년 325억 지원합니다. 첨단 소재 원천 기술 성장 지원 사업은 첨단 기술 기반의 소재 원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 핵심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26년 40억 원 신규 과제 5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 소재 디스커버리 사업 플러스입니다.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새로운 연구 방법론에 기반하여 기존 소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26년 신규로 22억 원가량 신규 과제 3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부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나노 소재 분야 및 연구 장비 분야 현장 중심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37억 원 1개 신규 과제 선정 계획이 있습니다. 네, 나노 소재 분야의 사업 추진 일정은 이 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해 차세대 원자로를 2030년대에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ISMR 혁신 기술을 신속 확보하고 선진 원자로 실현 가속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효율성 활용성 강화를 위해 원자로 검증, 운영, 사고 대응에 필요한 디지털 트윈 기술 및 가상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자로 재료 혁신 기술 및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시스템의 검증, 통합 관리, 핵심 기술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방사선은 산업 생태계 육성 촉진 및 미래 융합 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방사선 대체 불가 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방사성 의약품 등 사업화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초 기반 관련하여 생태계 조성을 확대하고 연구로의 27년 적기 완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네, 원자력 분야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26년 258억을 지원합니다.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안전한 원전 운영 및 강화되는 안전기준의 선제적 대응력 확보를 위해 심층 방호 혁신 기술을 통한 가동 원전 안전 여유도를 향상하기 위한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26년 383억 원 신규 과제 1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기술 개발 사업은 26년 374억 원을 지원합니다. 원전 해체 경쟁력 기술 개발 사업은 26년 38억 원을 지원합니다. 극환환경 원자력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 사업은 26년 33억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자로 재료 열화 대응 혁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차세대 원자로 및 가동 원전의 설계, 운영, 핵심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간 운전에 따라 발생하는 원자로
재료 열화 손상 예측 및 대응을 위한 혁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30억 원, 2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통합관리 혁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다양한 소형 모듈 원자로 기반 비경수형 선진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와 폐기물의 안전 처분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한 국가 사용 후 해결료 통합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10억 원 1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후행 핵주기 관리 기술 개발 사업은 26년 68억 원을 지원합니다. 원자력 연구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원자력 기초연구 및 인력 양성, 시설 장비 구축의 첨단화, 연구로 수출 기반 강화, 차세대 원자력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미래 원자력 연구 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39억 원, 6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경쟁력 강화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63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네,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는 재단에서 이제 원자력 사업들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방사성 동위원소 산업 육성 및 고도화 기술 지원 사업은 올해 27억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방사선 기기 품질 관리 및 검정 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26년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방사선 융복합 산업 지원 사업은 올해 47억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기술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차세대 유망 방사성 동위원소의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원자로 기반 생산 기술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자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6년 60억 원 신규 과제 7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비파괴 검사 기술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국내 비파괴 검사 기술의 밸류업과 선진화를 위한 국가 전략 사업 연계 핵심 비파괴 검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5억 원 1개 신규 과제를 선정합니다. 국가 전략 기술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한 중성자 활용 기술 고도화 사업입니다.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서 대형 및 중소형 중성 자원을 활용하는 분석 및 조사 시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성자 활용 기술 고도화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신규로 30억 원, 3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방사선 이용 기술 개발 사업은 미래 유망 기술 및 융합 연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 가치 신사업 창출이 가능한 방사선 이용 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1억 원, 신규 과제는 2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용융염 원자로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은 26년 75억 원을 지원합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동위원소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은 26년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은 26년 1,550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는 26년 67억 원을 지원합니다.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은 올해 70억 원을 지원합니다. 차세대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올해 26년 4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국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미래의 원자력 핵심 기술 확보 및 원자력 기술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원자력 분야 주요 국제기구, 협의체, 기술 선도국과의 협력 활동과 국내 기술 유망 기업의 수출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0억 원가량 3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기술협력 부담금 사업은 올해 18억 원을 지원합니다. 원자력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은 원자력 선진국 및 신흥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선진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원자력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93억 원 3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네, 원자력 분야 사업의 추진 일정은 이 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미래에너지 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후변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CCU 기술 개발을 통해 중소규모 무탄소 에너지 연계 실증 R&D를 추진하고 경제성 한계 극복을 위한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소에 대해서는 국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 및 글로벌 수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핵심 요소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도 기술 개발 지원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AI, 디지털 기반,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재난, 재해 등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전반의 기후 적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핵융합 핵심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협력 및 AI에 기반하여 핵융합 에너지 가속화 실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미래에너지 분야 사업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무탄소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25년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전환, 폐기물, 수소, CCUS 유형별 R&D 추진을 통하여 에너지 환경 산업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대규모 탄소 감축 유도 및 미래 혁신 기술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26년 700억 원 2개의 신규 과제 선정 계획이 있습니다. 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 사업은 26년 4억 원,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사업은 올해 9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탄소 저항화 플랫폼 화합물 제조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70억 원을 지원하고 넷제로 대응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H2게더 사업 26년 50억 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클린 사업은 올해 5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탄소 네거티브 DAC 기술 고도화 사업입니다. 탄소 중립 2050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 다이렉트 에어 캡처 기술 실증을 통한 상용화 공정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6년 50억 원 신규 과제 1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이산화탄소 동시 포집 전환 융합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 중립 2050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 CCU 공백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넷제로 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RCC 기술, 리액티브 캡처 앤 컨버전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네, 45억 원 1개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수소융합 혁신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 과정에서 수소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수소 생산, 저장, 활용 기술 간 신개념 융합 연구를 추진하여 시스템 전반의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6년 40억 원 3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청정수소 원천기술 밸류업 사업입니다. 수전해 요소 기술들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수전해 기술 혁신 가속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5억 원 8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토양 기반 기후 회복력 진단 및 강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토양의 기능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진단 및 예측하고 취약해진 토양의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원천 기술 확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기후 생태 리스크 저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6억 3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AI 기반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화학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미래 순환자원 활용 고부가 화학 원료 제조를 위한 AI 기반 에너지 저감형 화학 원료 제조 기술 및 AI 자원 순환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34억 원 2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넷제로 구현 초격차 태양전지 개발 사업입니다.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를 위한 핵심 난제인 대면적화, 적용처 다변화, 내구성 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0억 원, 신규 과제 5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개발도상국 기후기술 실증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기후변화 대응 원천 기술의 글로벌 사우스 등 진출을 위한 현지 기술 적용, 검증, 연구 및 기술의 해외 진출 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0억 원, 4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CCU 메가 프로젝트 사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 CCU 기술 실증과 조기 상용화 성공 사례 창출을 하고 탄소 중립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CCU 제품 생산까지 연계되는 산업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200억 원 2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 공동 개발 사업은 올해 873억 원 분담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핵융합 선도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64억 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은 올해 120억을 지원합니다. 핵융합 플러그인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민간의 혁신 역량 발굴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핵융합 에너지 가속화 실현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 21억 원
1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AI 기반 디지털 가상 핵융합 플랫폼 개발 사업입니다. 세계 최초 범용적 디지털 가상 핵융합로 플랫폼 구현을 통해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핵융합로 건설, 운영 시장 선도 및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45억 원, 5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미래에너지 분야 사업 추진 일정은 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해양 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지 환경 연구 개발 사업은 26년 7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극한지 스마트 광역 탐사를 위한 로봇 ICT 융합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14억 원 1개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해양 기초 생산량 기반 탄소 감축 연구 사업은 올해 17억 원 4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네, 해양 분야 사업 추진 일정은 첨부드린 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첨단 융합 기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적 기술 선점을 위한 한계 도전 첨단 융합 R&D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파괴적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해 PM 중심의 고위험 고보상 R&D 추진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기술 및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도전적 미래 융합 유망 기술 발굴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도전 R&D 프로젝트는 26년 1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인 이동체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140억 원을 지원합니다. 재난안전 임무용 육해공 무인 이동체 개발 사업은 26년 50억 원, 전통문화 혁신 성장 융합 연구 사업은 올해 5억 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 개척 융합 과학 기술 개발 사업은 다양한 기술 분야 주체 간 융합 연구, 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 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적 연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71억을 지원합니다. 특히 미래 유망 융합 기술 파이오니어 내역 사업에 19개의 신규 과제 선정 계획이 있습니다. 미래국방 혁신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10억 원 1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미래국방 가교기술 개발 사업은 26년 70억 4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 사업은 26년 89억 원을 지원합니다. 민군 기술 협력 사업은 올해 9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극한 부품 시험 입증 지원 사업입니다. 26년 12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첨단 융합 기술 분야 사업 추진 일정은 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AI 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기술 AI 접목을 통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연구개발에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국가 강점 분야 연구개발, 과학적 발견, 난제 해결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여 연구 속도, 정확성,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R&D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AI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을 지원해서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AI 휴머노이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AI 등 패키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선도적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초고성능 컴퓨팅 지원을 통해 거대 과학, AI 연구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운영 및 초고성능 컴퓨팅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확보, 대형 집단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AI 플러스 S&T 혁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핵심 연구 분야 특화 AI 모델 개발과 적용을 통한 연구 효율성 및 정확도 향상을 통해 고난도 과학기술 난제의 효율적 해결과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45억 원 6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차세대 AI 플러스 S&T 기반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세계를 선도할 혁신적인 과학기술 성과 도출 가속화를 위해 초연산, 원리 규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 창출에 활용 가능한 차세대 AI 기반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20억 원 4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민관 협력 기반 AI 휴머노이드 원천 기술 고도화 사업은 글로벌 기술 이니셔티브 확보 및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체화 AI 휴머노이드 핵심 원천 기술 패키지를 개발하고 실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4억 원 1개 신규 과제를 선정합니다. 슈퍼컴퓨팅 활성화 사업은 올해 57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26년 684억 지원 예정입니다. 네, 과학기술 AI 분야 사업 추진 일정은 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력 양성 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인재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첨단 기술 및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한 분야별 석 박사급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해서 첨단 기술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계 맞춤 인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공학자 전략기술 분야 박사 후 연구원 브릿지 사업을 신설해서 우수 인재가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과학자와 공학자가 명예를 가지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 영예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과학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의 안정적 학업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대상 대학을 50개교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군복무, 육아기 남녀 연구자가 중단 없이 연구 생활을 이어가도록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 운영 및 연구 생활 균형 환경을 마련하여 경력 단절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인재 유치 및 연구자 교류 전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활동 및 우수 인재 유치 사업을 통해 해외 인재 유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석박사, 박사 후 연구원의 세계적 인재 성장 및 우리 과학기술 위상 제고를 위해 인재 교류 및 공동 연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양성 분야 사업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고, 먼저 인재 활용 확산 지원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 등 과학기술 인재 성장 단계별 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인재,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다양한 과학기술 인재 활용 촉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교류 활용, 산학연 협력 연구 기반 인력 양성, 국내 글로벌 석학 연구 역량 활용 지원, 차세대 공학자 양성, 전략기술 박사 후 연구원 산학 프로젝트 등 인재 활용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6년 854억 원을 지원하고 230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미래 첨단 기술 및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한 고급 R&D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 768억 원 16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력 육성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은 올해 38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포용 성장 전문 연구 인력 양성 사업은 올해 15억 원 지원하고 과학 영재 양성 사업은 26년 170억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207억 원, 연구실 안정환경 구축에 108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사업은 26년 5억 원이 지원되고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은 올해 830억 원, 15개 신규 과제를 선정해서 50개교 이상으로 대학 기관 중심의 학생 지원금 지급 운용 체계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 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안전 기술의 현장 확산을 통한 재난 안심사회 구축 및 전문기술인 주도의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해 올해 25억 원 15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가과학자 지원 사업은 리더급 과학자, 공학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해서 영예성 그리고 재정적 지원 등 맞춤형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5억 원 20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지역 대학 이공계 학부 저학년의 기초 교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6년 30억 원 2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양성 분야 사업 추진 일정은 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기반 조성 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형 가속기에 대해서는 선도적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시설을 착공하고 포항 방사관 가속기 및 양성자 가속기의 빔라인 고도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가속기의 AI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ISP를 완료하고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도적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과학벨트 인프라 확충하고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IBS와 특성화대학 연계로 우수 인재 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캠퍼스 연구동을 건립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은 올해 1,18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입자 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은 26년 193억을 지원합니다. 방사관 가속기 공동이용 연구 지원 사업은 26년 809억 3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양성자 가속기 성능 향상 선행 R&D 사업입니다. 우주 대기 방사선 영향평가 역량 확보를 위한 양성자 가속기 성능 향상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2억 1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EIC 개발 협력 연구 사업은 미국 EIC 사업 검출기 개발에 참여하여 과학기술 선도국들과 국제협력 공동연구를 통해 요소 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물리이론 탐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8억 원 1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26년 66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은 올해 28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26년 기반 조성 분야 사업 추진 일정은 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 사업화 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창업과 스케일업을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자, 경영자 협력형 창업 등 공공 연구 성과 기반 초기 창업 탐색 지원 및 초기 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딥테크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사업화 전문 회사 육성 등 기술 이전 전담 조직, 기술 지주 회사 협력 촉진하고 기업 수요에 기반한 연구자 대상 기술 고도화 R&D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R&D 역량이 우수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선별하고 전략 기술 확보 및 글로벌 선도 연구로서의 도약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에 대해서는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역 R&D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를 육성해서 우수기술 발굴, 창업, R&D, 기업 성장까지 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지원 강화로 성장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R&D 지원을 통해 5극 3특 단위 지역 자율 R&D로 전환하고 지역 주도, 국가 전략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공연구 성과 사업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 출연연 등의 사업화 유망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 고도화 및 기술 사업화 창업으로 연계 강화하여 정부 R&D 투자의 생산성과 공공연구 성과 가치 창출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 930억 원 40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과학 치안 공공연구 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 사업은 올해 12억 원을 지원합니다. 공공연구 성과 실증 시범 사업은 26년 127억 34개 신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올해 569억 원 74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은 올해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연구산업 육성 사업은 올해 134억 37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K-히어로 육성 지원 사업은 올해 89억 원 16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국산 연구 장비 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은 올해 95억 원 17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융합 과학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26년 79억 원 7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혁신 연구 장비 핵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사업입니다. 국가 전략기술 등 차세대 첨단 기술 분야의 성공을 담보할 연구 장비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및 세계 수준 연구 장비 상용화를 통한 연구 장비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 45억 원 10개의 신규 과제 선정 계획이 있습니다.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에 올해 40억 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으로 19개 연구개발 특구 내 축적된 공공연구성과 기반의 사업화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1,673억 원 330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지역 연구개발 혁신 지원 사업은 4극 3특 지역 주도의 R&D 기획 수행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890억 원 지원 예정이나 신규 과제 수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역 사업화 분야 사업 추진 일정은 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문제 해결 분야입니다. 공공 사회문제 해결 R&D를 통해 국민체감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수요 기반의 관세, 치안 등 공공서비스의 과학기술 역량을 고도화하고 첨단화를 견인해서 공공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 안전문제 예방 해결을 위한 R&D 기반의 긴급 대응체계 강화 및 2차 전지 화재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기술을 지속 개발하여 재난 안전 분야의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문제 실증을 지원하여 생활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문제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실증 중심의 R&D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행정 서비스 혁신기술 개발 사업은 치안, 관세, 경호 등 공공행정 서비스의 첨단화, 고도화를 위해 공공행정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과기정통부와 현장부처가 협업하여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98억 원 33개의 신규 과제 선정 계획이 있습니다. 재난안전 혁신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87억 원 10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실증 확산 지원도 26년 26억 5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 기술 개발을 위해 18억 원 1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치안신산업 핵심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올해 8억 원 7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분야 사업 추진 일정은 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협력 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협력 플랫폼 강화를 통한 국제협력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에 따라 26년도 재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참여 연구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년간 현장에서 지속 논의된 우리나라 주도의 환태평양 다자 연구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해외 연구기관과 국내 우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인력 교류, 정보 교류 등 협력 플랫폼 강화를 위한 탑티어 기관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소 및 CCU 기술 선진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 기반 조성 및 선도 기술 확보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가 간 협력 기관 조성 사업입니다. 국가 간 과학기술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양자 다자 간 정부 협력 채널 기반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509억 원을 지원하고 222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 협력 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양자 및 다자 간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해외 선진기술 확보, 인력 교류 촉진 등 선순환 구조 확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301억 원 9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 강화 사업은 올해 2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유럽연합 다자연구 혁신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 지원 사업은 올해 125억 원의 분담금을 지원을 하고요. 이 낸 분담금만큼 국내 연구자분들께서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 지원은 올해 10억 원 1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국제협력 분야 사업 추진 일정은 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제가 사업수가 약 160여 개에 달해서 매우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각 사업들의 공고는 범부처 통합연구자 지원 시스템 아이리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큰 사업 분야별로 소관 전문기관을 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각 부서에도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동수 사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